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80억 세계인의 성씨 영국편 강의를 맡은 오동석입니다. 자, 지도를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어떤 지도일까요? 색깔이 좀 칠해져 있는데요. 이것은 영연방 국가의 지도입니다. 짙은 파란색이 회원국이고요. 하늘색은 영국 이외에 있는 영국의 이제 땅이죠. 그럼 이제 왕실 직속령이 되겠고요. 오렌지로 된 색은 지금은 이제 정지된 탈퇴 국가입니다. 짐바브웨하고 아일랜드가 되겠습니다. 56개국의 자발적인 국가들이 모인 어떤 정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약 한 25억 명이 되는 그런 회원 국가가 되겠고요. 공통어는 영어, 수도는 런던입니다. 그러면 이제 56개국 영연방 국가의 수장은 현재 영국의 왕인 찰스 3세가 되겠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국은 이제 끝났다. 영국에 남은 것은 팝송 그리고 영어 정도 남았다. 물론 이제 금융이 막강하죠. 미국 다음에 금융이 굉장히 센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국민들한테 돌아가는 것보다 어떤 귀족이라든가 왕족 사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망해가는 나라다 아니면 80%의 그 국민은 못 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영연방 국가의 이 수장 국가로서 차지하는 위상은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체육 대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연방 올림픽 같은 이런 경기도 아직도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런데 지금도 말이죠. 영국의 국왕을 이제 수장으로 모시는 국가 원수로 모시는 그 나라가 15개나 있습니다. 무려. 거기에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 나라 이 화폐에는 영국 여왕, 그전에 영국 여왕이었죠. 엘리자베스 2세. 그 도안이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영연방 56개국이 조성이 된 이런 이유는 1921년도 그 대영 제국의 흔적이죠. 이 대영 제국 시절에는 그러니까 영국이 다 지배했을 그 대영 제국 시절에는 지구 땅덩어리 면적의 4분의 1, 지구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했었던 이 막강한 그런 국가였습니다. 이게 영국 면적의 한 150배나 되는 거대한 땅이었죠. 자, 이런 영국에 대한 성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영국 지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남북한 면적보다 약간 크죠. 보시면은 이제 북쪽에서부터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그리고 나머지 아일랜드가 있죠. 아일랜드는 이제 다른 국가가 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은 대브리튼 섬의 연합 왕국과 북아일랜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국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딱 이제 생긴 것이 아니고요. 인구가 한 6,700만 정도 됩니다. 자, 참고로 지금 손흥민이 영국에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4개의 그 지역에서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는 어느 지역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잉글랜드일까요? 웨일즈일까요? 스코틀랜드일까요? 네, 잉글랜드하고 웨일즈 지역에 있는 축구 클럽만 가지고 하는 리그가 되겠습니다. 스코틀랜드 리그는 따로 있고요. 또 북아일랜드 그 리그도 따로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리그는 이제
EPL,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보다 이제 한 단계 이제 낮은 그런 뭐 등급으로 사실은 이제 분류를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초록색 웨일즈하고 이 파란색 이 스코틀랜드는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외부에서 강력한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 토착민들은 북쪽이나 서쪽 또는 그 섬에 그 물 건너서 이렇게 아일랜드로 피신을 하고 했던 그런 역사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영국은 이렇게 땅덩어리가 합쳐지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 국기 만들어지는 과정도 이렇게 아주 특이하게 되어 있죠. 보시면 왼쪽에 이제 세 개의 국기가 있습니다. 다들 그 지역에 이제 성인의 그 이름을 상징하는 그런 국기가 되겠는데요. 맨 왼쪽 위에 잉글랜드의 그 성 조지죠. 이렇게 창으로 용을 죽이는 그런 형상을 주로 많이 보이는 그 성 조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스코틀랜드의 성 앤드류. 그 세 번째 맨 밑에는 아일랜드의 성 패트릭. 이 세 개의 국기가 시간차를 두면서 합쳐지면서 지금과 같은 유니언 잭이라는 국기가 탄생을 합니다. 유니언 잭은 1801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진 순서는 이렇죠. 우선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가 먼저 합쳐졌고요. 그래서 그레이트 브리튼 국기가 되죠. 이게 한 1707년 정도 되고, 그다음에 1801년도에 나머지 이제 아일랜드 국기가 합쳐지면서 유니언 잭이 됩니다. 근데 유니언 잭, 왜 이런 이상한 말을 쓸까요? 유니언 잭. 이 잭이라는 말은 원래 제임스의 그 애칭이죠. 그 영어권 국가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이런 소국권 국가의 이 사람들 이름에는 애칭이 있습니다. 뭐 손흥민을 뭐 소니 하고 부르듯이 이런 애칭들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잭이라는 말을 쓴 것은 이 제임스 왕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601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이제 서거를 하게 되죠. 엘리자베스 1세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국 역사에서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만들었던 그 여왕인데, 이 여왕이 죽으면서 이 스코틀랜드의 그 왕 제임스 1세한테 왕위를 넘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스코틀랜드 왕이면서 잉글랜드 왕이 되니까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국기를 이렇게 합치면 어떻겠냐.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적용은 안 되고 한참 뒤에 와서 이제 적용이 됐는데, 그래서 그 나중에 만들어진 것을 유니언 잭이다. 그 스코틀랜드의 제임스가 먼저 제시를 한 그것이다라고 해서 이름이 저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여튼 그런 그 연유가 있어요. 저도 이제 유니언 잭이 뭔가 하고 되게 궁금해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런 이야기가 되어 나왔습니다. 근데 말이죠. 아까 네 개의 그 왕국이라고 했잖아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웨일즈. 근데 웨일즈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을까요? 웨일즈. 자, 웨일즈 국기는 이렇게 생겼죠. 이거 뭐 19세기에 만들어진, 아니 20세기에 와서 이제 만들어진 국기인데, 이 초록색과 하얀색은 이제 그 투테 왕조의 그 색깔이고요. 붉은색 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용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 사회에서 이 터부시하는 동물이라서 안 했을까? 그게 아니고요. 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13세기죠. 이제 플랜테제넷 왕가의 에드워드 1세라는 사람이 이걸 합칩니다. 합치고 나서 그곳을 그 공작령으로, 공작입니다. 그 공작령으로 선포를 하고 그냥 합쳐버려요. 그러니까 국가를 합친 게 아니고 지방을 그냥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웨일즈는 영국 땅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의 상징적인 어떤 깃발이라든가 문장이라든가 이게 영국의 국기와 어떤 문장에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멋진 그 모습이 됐을 텐데 말이죠. 만약에 웨일즈의 국기가 합쳐진다면. 자, 그래서 이제 문장을 좀 볼게요. 이제 국장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제 영국 왕실 문장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보시면은 이제 동물도 많고 뭐 식물도 많고 이제 가운데 방패도 있고 상당히 그 복잡하게 보이죠. 자, 왼쪽에 있는 분은 지금의 왕 찰스 3세가 되겠습니다. 자, 왼쪽에 그 잉글랜드의 사자가 있어요. 이제 왕관을 쓰고 있고, 오른쪽에는 유니콘이 있습니다. 그 유니콘을 보면은 목에 어떤 사슬이 걸려서 묶여 있습니다. 자, 전설에 의하면 유니콘을 풀어놓으면은 괴물로 변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정치적인 그 이유가 더 크겠죠.
스코틀랜드와 합쳐졌기 때문에 스코틀랜드를 영원히 붙잡아 놓고 싶은 심정에서 저것을 했을 것이다 얘기하죠. 지금도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요구하는 사람이 50%는 안 되지만 독립을 원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왔고 또 북해에 유전이 펑펑 기름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북해 유전에서 기름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뭐 독립해도 사실 살만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글자가 써 있습니다. 보면 영어가 아니에요. 예, 영어가 아닙니다. 드웨몽 드라, 프랑스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프랑스어로 써놨을까? 이거 신과 나의 권리라는 그런 의미를 뜻하는데요. 그리고 그 위에는, 글자 바로 위에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있습니다. 장미 모양이 있죠. 투태왕가의 장미죠. 붉은 장미와 하얀 장미를 합친 투태왕가의 장미. 잉글랜드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엉컹퀴가 있습니다. 엉컹퀴는 이제 스코틀랜드를 상징하고, 거기 보면 토끼풀이 있어요. 이렇게 새입 크롭하죠. 네, 이게 전부 다 어떤 상징하는 의미들이 전부 다 있고 어떤 스토리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끼풀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의 성인 성 패트릭 국기가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가로 십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 패트릭이 이제 기독교를 전파할 때 삼위일체를 그걸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던 식물이 된 거죠. 일종의 꽃이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방패를 보면은 여러 동물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하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자 3마리는 이제 잉글랜드의 사자고요. 하나만 있는 사자, 8개의 튤립 사이에 갇혀 있는 스코틀랜드 사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프가 있습니다. 하프는 아일랜드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사자 3마리가 사실 영국에서 만들어진 사자가 아니고 프랑스에 있는 영국 왕실이 갖고 있는 땅을 상징하는 거죠. 예, 뭐 미리 말씀드린 노르망디 땅하고요, 앙주 백작의 땅하고요, 아키텐 공작의 땅에 그 사자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자, 이 하프는 전 세계 유일하게, 그러니까 악기를 전 세계 유일하게 국가 상징으로 쓰는 나라가 이제 아일랜드다. 아일랜드 전체 보면은 아일랜드가 굉장히 척박한 나라입니다. 뭐 농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돌덩이가 굉장히 많은 그런 나라죠. 그래서 이제 서쪽 지역에 가면은 이런 유적들이 있어요. 아일랜드에는 이제 172개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주목을 받는 고인돌이 서쪽의 버렌은 이제 척박하다라는 그런 돌이 많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가면은 저런 고인돌이 하나가 딱 있는데 저거 하나 보려고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찾아가기도 합니다. 유럽의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고인돌에 한 사람을 묻는 게 아니고 고인돌을 이렇게 길게 쭉 밑에 판을 깔고 위에 여러 가지 이제 뚜껑돌을 덮고 그 안에 시신을 계속 묻죠. 계속 6,000개 뻗쩍하게 발견이 됐는데요. 한 36명의 시신을 한 번에 묻었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미니 스톤헨지처럼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요. 원형 열석이죠. 그다음에 이런 굉장히 유명한 영화 속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모헤어 절벽 해안이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끌어당기죠. 240m가 넘는 절벽 해안으로 가보면 이제 바람도 많이 불고 아주 시원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아까 영국의 문장을 얘기할 때 잉글랜드의 사자한테만 이렇게 왕관이 쓰여져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것은 스코틀랜드에 갔을 때는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럼 영국 왕이 스코틀랜드에 갔을 때는 어떤 문장을 사용해야 되냐? 또 완전히 다른 문장이죠. 이번에는 유니콘의 머리에도 이제 왕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그 지역을 상징하는, 그 왕국을 상징하는 이제 길을 들고 있죠. 사자는 이제 성 조지, 유니콘은 성 앤드류, 그런 이제 길을 들고 있고요. 밑에 엉겅퀴가 있어요. 스코틀랜드에 가면 지천으로 깔려 있는 게 엉겅퀴거든요. 도대체 왜 엉겅퀴를 갖다가 저기 해놨을까? 예전에 덴마크하고 스코틀랜드하고 전쟁을 해서 덴마크 바이킹들이
스코틀랜드를 거의 다 차지를 했는데 마지막 남은 성 하나가 딱 있는데 거기를 차지하려고 밤에 몰래 맨발로 살살 걸어가다가 덴마크의 병사가 엉겅퀴를 딱 밟았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으아야! 뭐 이런 소리가 어쨌든 뭐 괴성을 질렀겠죠. 아야! 하든가 으아! 하든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잠에서 깨가지고 역습을 해서 스코틀랜드 군인들이 덴마크를 이겼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를 구한 꽃입니다. 엉겅퀴가. 뭐 꽃은 예쁘지만 옆에 가시가 돋쳐 있는 그것이 이제 엉겅퀴죠. 자, 이제 영국 성씨의 그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가 성씨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역사가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밑그림 작업 정도를 제가 미리 해놨고요. 이번에 이제 영국 성씨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영국 성씨, 또 어떤 성씨가 있을까? 또 성은 있었을까? 또 이름은 또 어떻게 이제 변해갔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정답을 살짝 말씀드리면 영국에 있는 성씨들은 주로 직업, 또 사는 동네, 아니면 그 사람이 그 특징적인 것을 갖고 만들어진 어떤 별명, 뭐 종교적인 이유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필요한 성,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졌는데 유럽이 뭐 역사적이나 사회적인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유럽은 성을 만드는 과정에 이 역사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주제를 제가 이름이 왜 성보다 앞에 올까? 이거거든요. 이게 가장 이제 그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인데 사실 그것만 딱 알면 성을 이렇게 해서 만들었구나, 이름은 이렇게 해서 생겼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로 영국은 언제부터 성을 쓰기 시작했을까인데요. 영국에는 약 4만 5천 개의 성씨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성씨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066년, 그러니까 정보광 윌리엄이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영국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마을에서 그 사람을 구별하는 정도의 이름만 있어서 뭐 별명이라든가 뭐 아니면 사는 동네의 특징이라든가 뭐 언덕에 살면은 언덕, 그 이름이 언덕이에요. 직업이 있으면 뭐 직업의 이름을 가졌죠. 뭐 대장장이면 뭐 스미스 뭐 이렇게 하듯이요. 그래서 이제 세습된, 그러니까 이제 물려받는 성은 나중에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정보광 윌리엄 이후부터 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정보광 윌리엄이 오고 나서 이 정복자들이 성을 쓰는 걸 보고 따라서 성을 쓰게 됐는데, 본격적으로는 어떻게 썼냐 하면 정보광 윌리엄이 1085년도에 전 국토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하고 재산하고 가축을 다 조사해라. 그것을 이제 실시할 때 빨리 성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빨리 성을 만들 수밖에. 그게 성을 쓰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아지고 정확하게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성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장장이가 여러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대장장이 여러 대장장이들이 있는데 그 대장장이가 이제 얘도 스미스인데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 여기는 언덕 위에 사는 대장장이, 여기는 이제 저쪽 골목에 사는 대장장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다가 이제 뭐 줄인 거예요. 이름을 이제 줄일 수밖에 없었죠. 뭐 제빵사 베이커, 뭐 흰머리를 가진 리차드 이렇게 하듯이 하다가 이제 베이커, 리차드 이렇게 줄여 나갔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토지라든가 어떤 재산, 어떤 물건을 소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성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이 성보다 앞에 오냐 이거죠. 좋다 이겁니다. 예, 그 이름이냐 성이냐도 사실은 헷갈릴 정도로 여러 가지 그 형태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름은 변하지 않았었답니다. 맨 앞에 쓰는 그 이름은 변하지 않았대요. 예를 들어서 갈색 머리를 가진 제빵사가 있습니다. 갈색 머리 그러면 브라운 헤어 베이커가 되잖아요. 베이커는 이제 성이 되겠고 브라운 헤어는 이름인데 브라운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베이커는 계속 변하는 거죠. 계속. 예. 아니 직업이 베이커 빵 굽는 사람에서 갑자기 이제 재단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브라운 헤어 테일러 이런 식으로 성을 마음대로 바꿔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생각을 하면 브라운은 성이고 뭐 베이커에서 테일러에서 뭐 다른 그런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생각해야 어떻게 보면 정상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왜 뒤집어졌을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19세기까지 쭉 이어지다가 19세기 말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름 있죠. 맨 앞에 쓰는 이름은 600개 정도 있는데 성이 그 뒤에 있는 그 성이 2만 개더라 이겁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600개면 뭐 충분하다 해가지고 이름 계속 바꾸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생각이 이제 우리랑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구별하기 쉽게 2만 개를 성으로 하고 600개는 그냥 이름으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 계속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뭐 존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알파벳 글자 하나 탈락시켜서 이렇게 계속 변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름하고 성이 이렇게 분류가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영국에서 기록에 의해 가장 오래된 성은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해트라고 합니다. 해트. 해트 뭐냐면 이제 모자잖아요. 근데 이제 알파벳이 HATT. 지금하고 다른 그런 알파벳을 썼습니다. 해트. 그러니까 런던에 그 동북쪽이죠. 런던 인근에서 런던에서 약간 동쪽에서 이 북쪽 이쪽 그 지방을 동앙글리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누군가가 갖고 있었던 그 성이 해트입니다. 지금은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냐면 옛날에 그 썼던 많은 성씨들이 그 남자 혈통이 끊어지면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트도 사라졌고 그렇다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성씨는 누구일까? 대장장이에서 온 이 스미스가 가장 오래된 성씨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영어권 국가에서 가장 많은 성씨라고 하는 스미스입니다. 스미스. 자, 그렇다면 이제 혹시 영국 왕실도 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성은 있겠죠. 근데 필요할까? 정답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평소에 필요 없다고 합니다. 어디 문서나 이런 거 쓸 때라 그 정확한 이 표기를 하지 사실 일상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 영국 왕실에서 왕자나 공주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하라고 합니다. 전하. 영어로는 히스, 남자는 히스, 로얄, 하이니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여자는 허, 로얄 하이니스 이렇게 해서 H, R, H 이 칭호를 쓰는 왕과 왕자에게는 사실상 이제 성이 필요 없다. 자, 그러면 그 예전에 그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뭐 서로 구별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마을 내에서 어떻게 구별했을까? 일단은 외모적인 특징으로 일단 구별을 많이 했겠죠. 암스트롱, 암이 스트롱하다. 네. 팔림이 센 사람을 암스트롱이라고 했고요. 스위프트, 굉장히 이렇게 날렵한 사람,
뭐 잘 뛰어다니고 날쌘돌이 우리로 치면 그다음에 레드 뭐 머리나 얼굴빛 자체가 어떤 붉은색에 가까운 사람은 이제 레드라고 그러고요. 키 작은 사람은 숏 땅딸보죠. 우리로 치면. 그다음에 굉장히 회활한 사람 보고 항상 웃고 굉장히 유머스러운 사람을 뭐 테이트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다 이름도 되지만 나중에 성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성으로 쓰겠다 하면 이제 성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살던 곳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언덕에 산다 그러면 힐. 저 언덕. 그러면 옛날에 이렇게 불렀을까요? 언덕 이렇게 했을까요? 뭐 골짜기에 산다 그러면 뭐 이렇게 데일 이렇게 불렀고요. 다리 옆에, 뭐 다리 근처에 산다 그러면 브리지 이렇게 불렀답니다. 숲에 산다 그러면 포리스트. 또 뭐 어떤 뭐 뽕나무 밑에 사는 저기 뽕나무 해가지고 우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그 외에 기타 알려진 유명한 도시 있죠. 뭐 요크나 랭커스터나 런던 이런 데를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자, 또 영국의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는 이 방법으로 누구의 아들이라는 게 있죠. 누구의 아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그 이름에 해당이 됩니다. 뭐 실제로 누구의 아들은 아닌데 누구의 아들을 자처하는 거죠. 그래서 존의 아들 존슨, 윌의 아들은 윌슨, 해리의 아들은 해리슨, 또 리차드의 아들은 리차드스. 그러니까 아들, 손이 아들이잖아 영어로 써니. 근데 이제 그 축약해서 S만 써도 아들이란 뜻이 듣습니다. 리차드스, 스티븐스, 뭐 윌리엄스, 뭐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쓰는데 이게 전 유럽에 가면 다 보여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게 직업적인 거죠. 직업적인. 아까 스미스는 얘기했어요. 뭐 이렇게 망치 두드리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 대장쟁이, 뭐 블랙스미스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테일러, 재단사,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휠이 이제 이 수레잖아요. 뭐 수레를 만드는 이제 수레공, 뭐 휠러,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챔프만,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 다 이런 직업을 나타내는 거죠. 인만, 인이 그 여관을 나타내죠. 여관주인 인만, 뭐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제빵사도 여자 제빵사가 있고 여자가 술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들을 쓰는 그런 말도 있죠. 뭐 백스터, 뭐 하면 이제 여자 뭐 제빵사 뭐 이렇게 하고요. 브루이스터 하면은 또 여자 뭐 양조업자, 뭐 그다음에 뭐 염색공도 있고. 자, 웨인라이트 하면 이제 어떤 이렇게 수레 같은 카트를 만드는 사람을 나타내고요. 아크라이트, 아크는 상자죠. 아크라이트 하면 이제 상자를 만드는 사람에서 이런 직업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영국의 10대 성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숫자가 가장 많은 10대 성씨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 자료마다 성씨의 순서가 막 뒤적박죽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 그 브리스톨에 있는 그 웨스트 잉글랜드 대학교에서 4년간 조사를 한 자료를 참고로 그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 계연에 대한 모든 조사를 다 했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4만 5천 개의 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인구가 뭐 6,700만밖에 안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제일 많은 성이 그 스미스입니다. 스미스 성은 영국에 55만 명이 있고요. 참고로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스미스 성이 제일 많습니다. 이 예전 언어에서 이렇게 두드리다라는 뜻을 스미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변형이 됐는데 우리가 블랙스미스 하면 대장장이에요. 블랙. 근데 철을 갖고 다룬다 그러면 뭐 화이트 스미스고요. 주석을 갖고 다룬다고 하면 뭐 주석이 틴이잖아요. 틴 스미스. 뭐 양철을 다루는 그런 사람이죠. 구리는 뭐 코퍼 스미스. 코퍼가 구리죠. 근데 이제 구리가 변하면 초록색으로 되기 때문에 그린 스미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미스로 유명한 사람 매기 스미스라는 분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이제 나왔던 분인데 영국인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뭐 어느 성씨에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냐 했을 때 뭐 대통령이나 뭐 어떤 수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대중한테 노출이 제일 많이 된 사람이 제일 유명하겠죠. 바로 이제 영화 배우라든가 어떤 가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많은 성씨는 존스입니다. 존스. 이 존스라는 이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세계로 제일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는 42만 한 3천 명 정도 존스라는 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존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사람의 성이 아니죠. 이 존스라는 성이 유명한 것은 기독교에서 야훼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요한난에서 파생된 요하네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한난에서 요하네스가 됐다가 이게 요한 또는 존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이제 여러 나라의 변형이 좀 있겠죠. 뭐 슬라브어나 네덜란드 언어에서는 얀이라고 하고요. 독일어에서는 한스, 뭐 이탈리아에서는 지오반니, 예, 뭐 굉장히 많죠. 스페인에서는 또 쓰는 게 이제 후안,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에서는 이반, 예, 뭐 이렇게 씁니다. 다 같은 존이에요. 예. 그래서 존의 아들로 이렇게 칭하는 그런 이름들 성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가장 유명한 사람은 가장 유명하기보다도 일단 우리한테 잘 알려진,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 있는데 캐서린 제타 존스라는 영국의 이제 여배우가 있죠. 예. 세 번째로 유명한 사람은요, 윌리엄스입니다. 윌리엄스. 한 30만 명이 영국에 있습니다. 독일식 이름인 빈 헬름에서 차용이 된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왔다는 이제 것이죠. 중세 영어 윌리엄이 변형입니다. 그러니까 빌레hel름에서 윌리엄이 됐고 거기에 S를 붙여서 윌리엄스가 된 거죠. 나 윌리엄의 아들 하겠다. 특히 이제 윌리엄은 이제 정보왕 윌리엄 이후로부터 굉장히 이제 유명해진 거죠. 뭐 세금을 걷는 기간이 됐을 때 성을 뭘로 쓸래 했을 때 이제 윌리엄을 주로 많이 이렇게 썼다고 하죠. 이게 윌이라는 것 어떤 의지, 욕망과 헬름, 헬멧을 뜻하는 헬름, 투구, 보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그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욕망을 보호하겠다, 어떤 의지를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 성씨가 되겠는데요.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 영국의 유명한 사람 보니까 로비 윌리엄스가 제일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로비 윌리엄스.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로비 윌리엄스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이제 나오죠.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30년 넘게 음반, 산업 및 싱어, 송라이터, 또 엔터테이너로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인데 영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노래를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테일러입니다. 테일러. 네 번째인가요? 네, 테일러. 테일러는 재단사예요. 테일러가 영국 전체에서는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많은 성씨이지만 스코틀랜드에 가면 테일러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약 25만 2천 명 정도의 테일러가 영국에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말에서 절단기라는 뜻을 가진 것이 이제 영국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테일러라는 성이 생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누구 있을까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예, 영화 배우였죠. 돌아가신 지 한 10년 정도 됐죠. 엘리자베스 테일러, 보통 리즈 테일러 이렇게 얘기하는데 2층으로 리즈. 그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인가요? 데이비스입니다. 데이비스. 그 데이비의 다윗의 아들이란 뜻이죠. 사실은 약 21만 6천 명이 영국에 살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웨일즈에서 유래를 한 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아들이다, 다비드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지만 그 웨일즈에 있는 어떤 다이패드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골프 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로라 데이비슨입니다. 어마무시한 그 분이죠. 영국 여성 프로골프인데요. 1963년생이죠. LPGA 20승, 메이저 대회 4승,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 레이디스 유러피안 투어는 45번이나 우승하신 분이고요. 이분이 이제 2015년도에 세계 골프 명예 전당에 이제 들어간 분입니다. 골프 치는 사람들은 뭐 환호하는 그런 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운입니다. 브라운. 한 2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브라운은 갈색이잖아요. 갈색 머리 또는 갈색 피부를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어떤 별명이 성이 된 것이죠. 그 영어나 스코틀랜드에서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은 고든 브라운입니다. 뭐 옛날에 총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뭐냐면요. 에딘버러 대학교, 스코틀랜드의 수도입니다. 이 에딘버러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했는데 학생 때 총장이 됐어요. 네. 뭐 영국 총리를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윌슨입니다. 윌슨. 네, 윌. 약 19만 명이 윌슨이 영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900년 전부터 유래된 그 성인인데요. 그 윌의 아들이란 뜻이죠. 윌슨, 윌선이죠, 선. 예. 영어 이름 윌은 그 윌리엄의 줄임말이에요. 아까 존에서 이제 존슨도 나오고 뭐 여러 이름이 나오는데 참고로 이 영국의 인구의 25%는 이 정보광 윌리엄의 후손이랍니다. 유명한 사람은 뭐 미국이 사실 더 많죠. 미국이 워낙 인구가 더 많고 하기 때문에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도 있고요. 예. 1차 세계대전 때 그 미국을 참전시킨 뭐 사람이기도 하고요. 브라이언 더글라스 윌슨 뭐 이런 사람이 영국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죠. 브라이언 더글라스 윌슨. 비치보이스 그 노래였죠. 뭐 서핀 USA 같은 이런 것들. 1960년대에 그 이 분위기를 가장 잘 캐치해서 음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20세기 정말 음악가 중에 가장 영향력 있고 창의적이고 그 최고 중에 역대 최고 중에 한 명이다라고 칭하는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죠. 만능이에요, 만능. 음악에 대해서는 정말 저 사람이 창시자일 정도로 만능이에요, 만능. 네. 작곡가, 프로듀스, 뭐 기타리스트, 보컬리스트, 뭐 베이시스트, 뭐 키보드, 비치보이스의 그 밴드 리더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아직까지 이제 살아 있죠. 자, 그다음엔 에반스입니다. 에반의 아들이죠. 이것은 존의 변형이에요. 우리가 이 러시아 쪽, 그러니까 슬라브인들, 러시아 쪽에서 존을 이반이라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웨일즈에서는 에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존의 웨일즈식 이름이 되겠고요. 에반의 아들. 이런 사람들이 17만 3천 명이 영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은 그 웨일즈 태생의 배우 루크 조지 에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74년생인데 이 사람이 연기가 아주 좋았던 게 되게 많았죠. 뭐 호빗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뭐 뜻밖의 여정, 호빗, 뭐 5군데의 전투 등 많은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유명한 배우죠. 자, 그 다음은 토마스입니다. 약 한 16만 명이 영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토마스과 마찬가지로 도마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중세의 유명한 이름에서 파생이 됐는데요. 그 쌍둥이를 의미하는 아람어 용어의 도마에서 나왔다고 하죠. 그 도마 하면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저 그림에 보이는 불신의 도마라는 까라바초가 그린 그림인데 이게 성화의 주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불신의 도마가 뭐냐면 예수의 쌍둥이 동생이라고 알려진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예수가 부활했는데 안 믿고 예수가 여기 옆구리에 창을 맞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창 속에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는 모습이에요. 진짜 예수인가 만든가 하고 집어넣는 그런 모습의 이제 그림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불신의 도마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도마라는 사람은 가장 이렇게 현실적이고 모든 걸 이상적이지 않고 이제 드러내고
모든 걸 해 나가려고 했던 굉장히 그 실리적인 사람이었죠. 그 도마가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가 뭐 좀 더 이렇게 좋은 길로 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도마라는 성은 언제 들어갔냐면 1066년, 이것도 마찬가지죠. 노르망디에서 도마스라는 성들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때문에 이제 유명해진 그 사람이고, 토마스라는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뭐 물론 많겠지만 저는 이 사람이 좀 더 유명한 사람이 아닐까.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하여튼 점포를 사가지고 이 사람은 자신만의 스타일로 빵을 이제 오븐에 굽지 않고 이렇게 철판에 구워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이제 거의 뭐 특허를 낼 정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존슨입니다. 존의 아들, 역시 마찬가지죠. 존슨이나 존슨이나 기원은 똑같습니다. 정말 15만 3천 명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이라는 말도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쓰고 있죠. 누구누구 아들이라는 뜻인데, 뭐 스웨덴에서도 이제 쏜 S자 하나 붙여서 더 쓰고요. 뭐 노르웨이에서는 센 이렇게 쓰고요. 독일에서도 숀 이렇게 씁니다. 또 아일랜드에서도 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뭐 존, 요한, 이반, 뭐 요하네스, 무슨 프랑스 장 뭐 이렇게 이 변해진 이 성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퍼져 있고요. 뭐 다른 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변형된 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유명한 사람은 누굴까? 아무래도 보리스 존슨 전 총리가 되겠죠. 이 사람이 뭐 어느 부분은 인기가 굉장히 좋고 어느 부분은 굉장히 그 인기가 없는 물론 모든 정치인이 다 그러겠지만, 이 사람이 해낸 거는 그 2016년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를 한 거죠. 브렉시트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존슨은 누구일까? 딱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드웨인 존슨이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존슨 중에서는. 이 사람만큼 뭐 할리우드에서 이렇게 핫한 사람도 없고, 또 웬만하면 뭐 1년에 뭐 몇 편씩 영화에 이제 나오잖아요. 할리우드에서. 자, 지금까지 10대 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에도 그 20번째까지는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는 로버츠입니다. 노르만의 이름 뭐 호베르에서 로버트인데 이제 프랑스식 발음으로는 오베르 이렇게 있거든요. 호베르의 영어 변형이고요. 12번째는 워커죠. 워커. 이제 걷는 사람 이게 아니고요. 현재는 플러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영어미 스코틀랜드의 그 직업명입니다. 천을 두드리고 눌러서 밀도를 높이는 사람인데 이제 그 위에서 걸었다고 해요, 옛날에. 그다음에 라이트가 있습니다. 아까 장인, 목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중세 잉글랜드 뭐 영어 스코틀랜드의 직업명입니다. 그다음 14번째가 로빈슨이라고 있습니다. 로빈이 아들이란 뜻입니다. 로버트의 단축형이에요. 로버츠. 그다음 톰슨, 톰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아들이란 이름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영어의 중간 이름에서 이제 톰슨 할 때 P가 없으면은 이게 스코틀랜드식 이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16번째는 화이트입니다. 금발이나 이렇게 참백한 피부, 한 피부를 가진 사람 지칭하는 중세의 어떤 별명이죠. 그다음에 휴즈, 게르만어 휴고에서 이렇게 따온 웨일즈식 또는 영어식 그 변형이고요. 18번째는 에드워드입니다. 에드워드. 1086년도 뭐 둠스데이 북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최후의 날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꼼꼼히 조사해가지고 뭐 가축이 몇 개 있고 닭이 몇 개 있고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재산이 얼마고 이거 조사한 이 책에 처음에 등장했던 그 이름이라고 이제 합니다. 그다음에 그린이 있습니다. 그린. 19번째 그린. 그린은 녹색 마을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중세 영어죠. 뭐 숲에 사는 사람의 어떤 변형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20번째는 루이스가 있어요. 고대 프랑스 이름 레위, 레위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영국으로 넘어가서 중세시대 영어 이름이 된 거고요. 우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숲속 근처에 살았던 사람이죠. 중세 영어 이름 우드. 어이 우드. 네. 자, 지금까지 영국 성씨에 대한 개요와 영국 10대 성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국 왕실의 가계도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Imagine all the people.